신흥 자원 강국으로 떠오른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브루나이인데요. 미국,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강대국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 나라가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나오면서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요. 정부에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에 한국의 건설사를 채택하고 민간에서는 한일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 북단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 유일의 전제군주제 국가로 아직까지 술탄이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간 개발 지수가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국제통화기금이 선정한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국가입니다. 산유국이라서 국가에 돈이 매우 많은 것인데요. 그 많은 돈으로 잘 정비된 복지 제도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인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스웨덴 등의 복지 강국의 견줄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는데 병원비도 거의 무료라고 하죠. 국왕은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국왕은 소유한 자동차만 몇천 대가 넘는데 이 많은 자동차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1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평범한 차도 아니고 자동차 명가에서 나온 고급 차량일 텐데 이런 차가 몇천 대가 되려면 재산이 얼마나 많아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브루나이 국왕의 재산은 약 20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 환율로 환산하면 한화로 28조에서 29조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는 전 세계에서 11번째 부자인 겁니다. 워낙에 갑부인지라 세계적인 항공사인 로열 브루나이 항공도 왕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황금으로 꾸며진 7성급 엠파이어 호텔도 있는데요. 축구장 몇백 개를 합친 면적이라 수영장은 물론 영화관, 골프장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지상 낙원입니다. 한편 과거 브루나이는 15세기에서 17세기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까지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유럽 열강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그 기세가 꺾여 나라가 작아졌는데요. 19세기에 영국 때문에 국토가 작아지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에 점령당하기도 했죠. 그러다 영국의 자치정부가 됐었는데요.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에 림방지역을 장악해서 사라왁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이후 사라왁이 말레이시아와 합쳐지면서 브루나이의 영토가 애석할 정도로 작아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영토가 작아도 기름이 콸콸 나오는 산유국이라면 어떨까요? 1920년대 브루나이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막대한 석유 자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석유 매장량은 무려 11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은 무려 3천억 입방리터에 이른다고 하죠. 이 덕분에 브루나이는 작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의 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되었죠. 어쨌든 근대 열강들의 민폐로 격동의 역사를 겪은 브루나이는 1984년에 비로소 완전 독립을 할 수 있었고 그 해에 곧장 한국과 수교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부터 브루나이로부터 연간 100만 톤 상당의 LNG와 석유를 사들였는데 그 결과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브루나이는 대우조선해양에 두 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는데요. 현대중공업도 역시 여러 척을 수주해 인도했었습니다. 이를 비롯한 교류를 통해 21세기 들어 한국과 브루나이는 더 많은 교류를 하게 되었고 브루나이는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는 포스코 대우와 LNG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가 하면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된 사업들을 함께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브루나이가 이토록 한국에 우호적인 이유는 70년대부터 한국 기업들이 브루나이에서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브루나이의 인프라 구축에 힘써온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으뜸은 대림산업이었는데요. 대림산업은 1970년에 LNG 플랜트 개수 공사를 통해 처음으로 브루나이에 진출했었습니다. 탁월함을 인정받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 특히 2013년에는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인 리파스 대교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대림산업이 지은 이 다리는 브루나이의 랜드마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수주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현지 기업만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대림산업은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고 입찰 자격을 얻었던 것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라서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인 요구 사항이 상당했는데요. 대림산업은 그들의 요구대로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을 디자인해 주탑에 적용했습니다. 9.5톤에 달하는 돔을 157m 상공까지 끌어올려 주탑 정상에 올려놓았던 그 순간 브루나이는 대림산업에 홀딱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되었는데요. 이 다리가 있기 전에는 40km를 돌아가야 했던 거리가 완공 이후부터는 607m밖에 안 됩니다. 이 다리 덕분에 추후 템브롱 대교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템브롱 대교는 동남아에서 손에 꼽는 긴 다리로 길이가 30km에 달하는데요. 이 다리가 지어지기 전 동서로 갈라진 브루나이의 영토는 참 곤란한 것이었습니다. 오가려면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브루나이가 선택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템브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교량과 사장교 2개 구간을 7,500억 원에 수주하게 되었죠. 해상교 부분만 해서 14.5km인데 이는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해서 2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막대한 규모의 중국이 탐을 내며 그들의 특기인 저가 공세를 펼쳤지만 브루나이가 선택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저가를 제한하는 반면 대림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를 제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따냈죠. 중국 업체들은 생각해낼 수 없는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또 한 번 브루나이의 마음을 샀던 것입니다. 템브롱 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기중기를 사용하는 론칭 겐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뒤 특수 설계된 기중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2개를 한 번에 들어올려서 교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 능률을 몇 배나 높일 수 있었는데요. 높아진 효율을 통해 완성도 높은 다리가 빠르게 완성되어 대림산업의 실력이 또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브루나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에 맞춰주는 태도를 보여준 대림산업의 브루나이는 마음이 동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기뻐하며 대림산업이 지은 템브롱 대교에 대해 브루나이의 현대화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라고 치하했습니다. 리파스 대교를 통해 이동거리와 시간을 혁신적으로 감축시킨 것처럼 템브롱 대교 덕분에 기존 이동시간 서너 시간이던 것이 15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브루나이 국토는 연결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국민 통합에까지 기여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원래 브루나이 서쪽의 인구의 95%가 살고 있어서 템브롱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지만 템브롱 대교 덕분에 드디어 템브롱 지역도 제대로 개발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도 나서서 템브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는 기사를 써냈을 정도죠. 올해 해외 건설 SOC 부분 최우수 상에도 한국의 대림산업이 지은 템브롱 대교가 선정된 바 있죠. 비단 다리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브루나이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경남 기업이 국왕의 즉위 25년을 기념한 최대 규모의 모스크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간의 교류도 활발해져 한국은 완벽하게 브루나이의 신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추진한 브루나이 정부 전자정부 수립 사업을 2024년까지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업무협약 협력 범위가 정보기술 컨설팅,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 초청 연수 등 일반 협력이었다면 이번에는 공공데이터를 민간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정책과 경험 공유로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개입 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도 공동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범정부협력 사절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문관 파견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해 세미나, 공동포럼, 전문가 회의, 초청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한국이 다방면으로 브루나이에 도움을 주자 브루나이도 보답해왔습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이 특허 인정 제도는 자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한국과 특허 인정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브루나이가 세 번째인데요. 한국은 탁월한 기술력과 뛰어난 센스를 자랑하며 전 세계가 탐내는 부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브루나이의 발전에 기여한 결과 보답까지 받게 된 훈훈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우호관계 유지하길 바라며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손잡게 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